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3년도 4월 11일 오후 11시 43분이고요. 제가 환절기만 되면 사실 목이 좀 많이 잠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요즘 정말 날씨가 화창하고 좋다가 벚꽃을 또 이렇게 시즌이 왔다가 또 다 떨어지고요. 또 어제는 강풍주의보가 왔었죠. 그리고 또 보슬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어디에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교차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목 잠기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트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어제만 해도 몇 프로 올랐나요? 야, 어제 이 양봉들 보십시오. 일단은 4월 내내 저는 계속 상승에 대한 관점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목표가까지도 거의 이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32K까지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까지는 저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으로 보면 비트는 3만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가 텔레그램에서 나눴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4월 11일부터 텔레그램을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오늘 영상은 전체가 텔레그램 내용일 거예요. 나오는 내용 있죠? 텔레그램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 않거든요. 텔레그램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어플 앱스토어 가시면 깔을 수 있고요. 하단에 링크에서 입장하시면 그냥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돈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진환하고 더 1대1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시다시피 현재 거의 16,000명이 입장해 계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000명이 읽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다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속적으로 4월은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비트는 어제 4%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오늘 기준으로는 4천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라 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3,964만 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3,998만 원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터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항이 하나 있어 걸리긴 할 것 같네요 라고 해서 원화 기준으로 터치를 하고요. 저항이 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추세 라인 선이 닿는 위치까지 현재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추세는 사실상 거의 여기서 변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0K냐 32K냐 정도로 저도 이제 맥시멈 구간으로 보는데, 이걸 이제 벗어났을 때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오늘 다 써놨어요. 일단 이 보시는 첫 번째 봉은 뭐냐면 1년봉. 1년봉은 현재 제가 항상 말하죠. 장대 음봉 뒤에 2분의 1 지점까지가 매도선. 그래서 거의 2분의 1 선까지 지금 다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6개월 봉. 6개월 봉도 지금 기존 6개월 봉이 어떤 봉이었죠? 여기서 음봉 때릴 때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봉이 여기서 생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월부터 7월 생성되는 봉이겠죠. 이 봉이 지금 직전 고점을 넘었는데 저항에 부딪히는 구간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 봉을 보면 3개월 봉. 장대 양봉 뒤에 나왔던 봉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은 했으나 저항이 어마무시해요. 저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다 걸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32K를 맥시멈으로 보되 그 이상까지는 다 매도로 하는 게 신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코멘트로 남겨놨던 게 6개월 봉이 2달도 안 남은 시점입니다. 왜냐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면 이미 6개월 봉 중에서 4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2개월에 대한 계산을 돌려봐야 돼요. 그러면 2달도 안 남은 시간 동안에 비트는 마지막 피날레 구간을 지나고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K 위로 32K까지는 보나 그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매수 우위보다는 매도 우위로 오를 때마다 가져가는 게 현명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트 기준이고요. 아직까지 도미넌스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에 대한 상승이 지금 저조한 상황이고, 만약 그럴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이준환 전문가님, 진한 전문가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대하락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닥이었고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걸 이제 써놓은 게, 만약 이게 찐 상승이라면 남은 시간 2개월 동안은요 무조건 버티는 봉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바로 이렇게, 제가 아까 6개월 봉이 지금 뭐라 했어요? 여기 보시면 6개월 봉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봉이요 이대로 끝나는데 나머지 2개월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2개월을 쓰는데 버티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더 올라와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냐면 40K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자, 다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나왔던 요 부분 있죠. 이 봉이 지금 위로 3개월 봉 기준으로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턴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봉이 이거예요. 상승에서 턴을 했던 봉처럼 만약 이게 찐 상승이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 버티는 봉이 나와야 하는 거죠. 결국 남은 봉은 시간을 끌어 최대한 버텨야 하는데 그게 2개월인 거예요. 그게 전자의 경우와 좀 다른 게 뭐였다면 바로 이거였던 거죠. 기존의 경우에는요. 지금과 같이 3개월 봉의 시간을 끌고 양봉으로 반등을 줘서 음봉이 2분의 1까지 왔죠. 근데 나머지 봉들을 보세요. 전부 조종봉이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없었을 때는요. 상승을 하기 위해선 더 높이 타겟을 가져가야 하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 고점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도 잘 보면요. 이 고점의 방향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여기가 고점 돌파하는 추세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간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요. 지금 이 추세 라인을 봤을 때 여기까지예요. 타겟이. 그러면 이 타겟이 얼마냐면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지금 얼마나 올라야겠어요. 이렇게 올라야만 나머지를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는 대파동 1, 2, 3이 연결이 된다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시간을 끌어서 매집 기간을 오래 가져가야 하는 방법이 지금 말한 파동이에요. 만약 이 시나리오를 가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여죠. 고점은 더 높이 현재보다 2개월 동안 가야 하고요. 나머지 6개월, 1년 동안은 조정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형성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이시죠? 이게 1파, 2파, 3파까지 이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봉에서 고점은 높아져야 하고 나머지 2개월 동안은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야 하고요. 남은 1년 동안은 조정을 받고 그 다음 가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5파가 형성이 되는 긴 파동이 나와요. 이걸 일봉으로 보면은 이 차트가 나오는데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볼게요. 우리가 일봉상 요 나왔던 음봉 구간 있죠. 이 구간을 현재 돌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일봉상 떨기 때는 며칠이 걸렸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음봉으로 작사를 내놨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더뎌요. 여기서 여기 1대1로 나왔죠. 여기와 1대1이 1대1 매칭 됐죠. 근데 여기서 다시 저항 맞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왔냐면 차트를 더 굵게 보면 여기에 대한 시간은 또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며칠이 걸렸냐면 8일.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8일이라고 가정을 해도요. 이게 지금 4월 19일 이때까지. 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만나면 또 저항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더딘 상승만 해야 2달을 써야만 6개월 봉이 끝나는 7월 11일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만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이게 대상성으로서 바닥은 끝났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돌파하는 시점은 어디서 지금 돌파를 막고 있냐면 여기에 저항을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럼 다음 저항은 어디냐? 여기 기준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요. 여기도 지금 저항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지금 저항이 포진을 했기 때문에 남은 2개월 동안은 진짜 버티는 데만 해도 시간을 다 쓸 거예요. 결국 이게 상승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겨우 상승했기 때문에 종가가 높은 위치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죠. 지금 이 상승이 이 위치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위치란 어디냐면 다시 보이시죠? 이 위치, 요 위치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4,500만 원. 그 얘기는 월봉상으로 여기죠. 여기라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저항 구간이 나오는 이 구간 있죠. 여기와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 2달의 시간을 쓰는 상승이 시나리오 대상승. 그러면 나머지는 차트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가서 저항을 맞고요. 이 저항 맞고 꼬꾸라지겠지만 다시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 파동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1파, 2파, 3파가 더 기니까 그렇게 해야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봤던 게 바로 이 1파, 2파, 3파 파동 이렇게 그림이 가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1파에서 채널 라인을 벗어나는 데 시간을 쓴다는 얘기는 이 1파에서 만들어놨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지금 우리가 추세 라인을 넘겨야 하는 이 32K 라인을 넘겨야만 새로운 채널이 생성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과 같이 채널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거는
채널 라인을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6개월, 제가 6월까지는 뭐 한다 했죠? 버틴다는 관점이 굉장히 강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봐야 다음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고요. 2파에서 조정 기간을 이 기간 동안에 계속 갖는 거예요. 이게 거의 1년 정도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1번 시나리오대로 채널 라인을 벗어났고 40K까지도 고점을 높였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대상승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2파에서 조정 기간을 갖고 3에서 5파까지 이어가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비트는 정말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게 찐 상승이 아니라 진짜 대바닥은 나왔구나, 이 정도일 뿐이지 전고점을 단기간 내에 돌파한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잖아요. 올해 전고점 넘기기 힘들어요? 네, 저는 힘들다 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예, 그게 나오려고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말 그대로 지금 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어디다가 갖다 내야 하냐면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 예. 이거보다 더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 남은 6개월, 약 7개월 남았죠. 이 7개월 동안 여기 가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차트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랬죠. 이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이 봉이 그냥 상승봉이어야 한다. 그러면 항상 상승하기 위해선 봉이 커진다고 했죠. 봉이 이거보다 더 커져야 하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커져야 돼. 이렇게 커져야만 마지막 상승하고 끝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를 이제 넘는 추세, 그게 일단은 1차적으로는 32K를 보고 있고, 32K를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간값에서 저항을 만든 건데 밀릴 것 같다. 왜냐면 저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밀리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일단 1차적으로는 성공인데, 정말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선 40K까지 갖다 놔야만 추세가 전환되고, 나머지 이 저항을 뚫었던 기간 동안에, 저항을 뚫으면 뭐가 된다? 지지가 된다. 지지를 받는 기간 동안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상승으로 이어가는 파동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결국 비트는 정말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게 찐 상승이 아니라 진짜 대바닥은 나왔고 정도, 이게 40K 기준이고요. 이게 무슨 논리냐면 이진환 유튜브가 올해 100만 찍는다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모티콘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의 수백 명이 이모티콘을 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느끼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하라면 더 합니다. 사지 말라면 사고요, 팔라고 하면요 안 팝니다. 항상 반대야. 하지 말라면 더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열어보지 마 그거 진짜 열어보면 큰일 난다. 바로 열어봅니다. 궁금해서 못 참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약간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로 해야 하나? 이진한 맨날 틀리니까 구독 누르지 마. 구독 누르지, 큰일 나 진짜. 시드 녹아. 이렇게 되면 이제 구독자 떡상합니까? 이것도 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추세선은 여기까지는 일단 4월 내내 제가 상승을 조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얼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추세를 살짝 넘을 수는 있어도요, 버티다가 저는 꼬꾸라질 거라 보고 있는 게 일단 제 시나리오예요. 결국 꼬꾸라지는데 시간을 써서 대하락 시나리오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파동은 결국 5파를 연장 파동으로 가져가서 도전은 하지만 다시 결국 최종적으로는 밀린다로 보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봉이 어떻게 나오냐면, 6개월 봉은 지금 장대로 끝나고 있는데요. 봉이 이제 윗꼬리를 다는 봉으로 끝나는 봉이 나오겠죠. 아직까지 비트 상승까지는 흐름 안에서 제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는 앞으로의 2개월에 대한 대응 방법을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5월 3일 기준으로 이제 최종 금리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정말 5.25냐 5.5냐인데, 5.25는 저는 무조건이라 보고 있고요. 정말 시장을 판도를 바꾸는 5.5가 나오는 빅스텝을 감행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5.25는 최종 금리를 확정했고, 국내 이제 금리가 동결을 오늘도 한 거로 봤을 때는요, 금리는 한 번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동결을 시키고, 동결하는 기간을 버티고 그 다음 나머지를 이제 하락하는 데 쓸 것 같은데요. 그 댓글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동결하는 동안도 결국 버티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결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은 횡보를 했습니다. 저는 그 횡보가 했다는 게 과연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개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횡보할 때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장이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피해야 할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를 먹기보다는 70%, 80%에 만족을 하고요. 시장을 좀 관망하는 추세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6월이 되면요. 4월은 저는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6월에 대해서부터는 저는 이제 조금 시장을 반대로 해석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저는 웬만하면 관망 추세 아니면 시장에 있어서 비중을 정말 낮은 리스크로 가져갈 것 같다. 그만큼 지금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에는 우리가 가져가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6월까지는 적극적으로 가져가되 그 이하는 사실상 조금 힘들다라고 볼 것 같고요.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런 댓글이 많아요. 하드포크 끝나고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다. 저도 몰라요. 아니,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보통은요, 그러니까 특정 알트들은 그런 이슈가 있으면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렇게 애매하실 때는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와 같이 상징성이 있고 특이성이 있는 코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이 지금 하고 있는 하드포크나 이런 것들은 결국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니까요. 만약 애매하시다고 하시면 50% 매도하시고 50% 항상 가져가는 전략이 어떠실까 싶어요. 알트들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참 많으실 텐데요. 일단 알트들도 저는 계속 같은 의견입니다. 아직 비트에 대한 자금이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아직까지 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비트가 하락할 때 알트들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락하고부터 튕겨 오를 때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도미넌스가 비트한테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텔레그램 오늘 다시 한번 복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입장하세요. 무료이고요. 그냥 정말 30초만 투자하시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오늘은 꼭 텔레그램 입장하시고요. 또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뵙겠네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다 덥다 또 좋았다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목 조심하시고요. 시장 계속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계속 호흡하면서 변동사항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